안녕하세요. 성교육 전문 강사 정지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노년의 성 사랑하게 놔두세요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노년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들은 6.25 전쟁이 끝나고 1955년부터 1965년생인데요. 교육, 문화, 그리고 여가적인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한국 OECD 국가 중에 일자리의 무너짐, 그리고 어떠한 삶의 경계선에 있었던 노년들의 시기라고 합니다. 베이비붐 시대라고도 하죠. 이분들은 건강하지만 살아오면서 늘 느꼈던 힘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생각들을 하는 시기입니다. 서유성님의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 노래 아시죠? 제가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강의를 가면서 이 노래를 율동으로 어르신들과 했습니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도 봤단다. 늙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채팅 앱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만나고 그 안에서 또한 즐거움을 찾는 거라면 시니어에도 시니어 채팅 앱이라는 드라마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환호하며 박수를 쳤던 것 같아요. 그곳에 나왔던 시니어의 채팅 앱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만을 얘기를 했는데 또 청춘들만의 사랑만을 얘기했는데 내가 여주인공이 되어서 시니어에 참여를 해봤더니 시니어 사랑은 더 끈끈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설레더라. 나는 이번 계기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시니어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남자 배우 역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풋사랑이고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은 두렵고 무섭지만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거에 용기를 내봤더니 정말 은은하면서 뭔가 화합도 되고 서로를 차근차근 알아가는 좋은 사랑의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팅 앱에서 젊은 사람만이 그런 관계를 갖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시니어 채팅 앱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노인들도 시니어들도 충분히 똑같은 감정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연말에는 모 방송국에서 70에 찾는 새사랑, 노망이냐 로망이냐, 늙을 로자, 사랑할 때 로자, 이 두 개를 가지고 다큐를 했습니다. 다큐의 주인공은 두 쌍이었어요. 두 분의 남녀가 함께 사는, 즉 다시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80 후반의 할아버지와 60 후반의 할머니가 한 쌍이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주위의 핀잔이나 부끄러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어색함은 어떻게 이기셨나요? 남이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이렇게 함께 동거하는 거 후회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절대 결코 네버 후회하지 않는다.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제2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는 설계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시니어의 사랑은 뭔가 아름답고 꽃분홍 냄새가 나는 할머니의 신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할머니는 화장기 하나 없고 너무 순수한 농사를 짓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노망이 아닌 로망의 사랑을 찾는 그분들이 너무 멋져 보였고요. 두 번째 커플은 자녀분들이 할머니의 재산이 조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할머니가 우리는 호적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서로 살기만 하겠다, 동거만 하겠다라고 했더니 모든 가족이 이제는 서로 왕래를 하며 정말 로망을 쌓고 있다라는 다큐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동거는 사실은 법적인 효율이 없죠. 그런데 일본은 시니어들에 대한 동거에 법률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이란 나라는 최초 성교육의 1인자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과 과목에 있는 스웨덴은 대학이며 국가 정책으로 시니어 성을 권장하며 어떻게 하면 좋은 복지로 시니어들이 노망이 아닌 로망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그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상대방,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녀 간의 사랑, 선생님과의 사랑, 할머니와 손자의 사랑, 그리고 남녀의 사랑, 이성의 사랑, 모든 사랑은 똑같은 마음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랑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사랑하는 부부관계, 사랑하는 연인관계, 사랑하는 이성의 관계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사랑과 힘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많지만 또 사랑하는 상대방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노년의 시니어의 삶은 내려놓고 양보하고 천천히 느리게 가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강연장이든 상담을 하게 되면 자존심과 자존감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은 뭘까요? 타인을, 남을 위해서 나의 품위 유지를 한다. 하지만 자존감은 뭘까요? 나의 어떠한 성과에 대한 기분 좋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심은 남입니다. 남에게서부터 나를 평가를 받는 거지만 자존감은 나 스스로에 대한 훌륭한 일이죠. 여러분, 자존심은 나이 먹었다고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나이 들수록 높아져야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존감을 내가 어떻게 뻗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노년의 시니어의 삶을 그리고 시니어의 즐거운 성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성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그렇죠. 어떤 매체에서 서치를 조사를 했더니 성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행복, 황홀, 애정, 사랑, 기쁨,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물론 65세 이상들에게 물어보았던 거예요. 하지만 양면의 동전처럼 늘 긍정적인 것만이 있지 않습니다. 반대 입장에는 수치스럽고 넘사스럽고 나이 먹고 왜 그러냐라는 몇 프로 되지 않는 프로테지의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앞서 얘기했던 내가 중요한 겁니다. 타인은 타인의 삶이 중요하고 나는 나의 삶이 중요합니다. 성하면 떠오르는 긍정적인 황홀하고 좋은 느낌들은 내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나이를 먹고 내가 이젠 거울 속에 나를 봤더니 늙고 혈압약도 먹고 있네? 내가 당뇨도 생겼어? 라고 할 즈음 나의 상대방이 나의 부부관계를 하고 나와 함께 삼시세끼 밥을 먹는 남편이 어느 날 껴안으면서 아직도 당신을 보면 떨리고 설레.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라는 그 한마디에 성하면 떠오르는 느낌, 황홀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시니어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성을 생각하고 삶의 행복과 만족도를 발맞춰 간다 보면 적극적인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물론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죠. 적극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극적인 건 좋지만 부정적인 건 안 되고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화 시대, 그렇죠. 노인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대한민국의 현재 20%가 넘었고요. 행안부 조사 결과 2020년부터 30년 사이까지는 노인 5명 중 1명은 노인이 될 거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노인의 나라라고 했지만 그 노인의 나라의 주체가 내가 되었을 때는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떠밀려 오듯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그냥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면서 있다면 나는 내 스스로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만 아니고 행복 추구권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지지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MZ세대를 젊은 층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MZ세대들 그 밑에를 알파세대라고 하는데 GZ세대는 우리의 시니어 세대를 얘기하는데요.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건강의 여유, 삶의 질의 여유, 마음의 여유, 이 모든 것들을 이젠 소비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지지세대들의 마켓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시장을 어느 정도 관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듯 행복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당연히 노인의 성이 그립습니다. 노인의 성은 결국 청춘의 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 그리고 청춘이었을 때의 짜릿함, 황홀함, 이 모든 것들은 똑같습니다. 사랑의 다양한 감정도 똑같습니다. 무능함이 아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불행함이 아닌 즐거움과 내가 이 다양한 감정을 누군가와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행복한 어르신이라는 거죠. 저는 지인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50세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53세인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매일같이 신음을 전폐했어. 그래서 아빠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했더니 아빠의 삶이 바뀌었어. 그때 우리는 모두 힘들었지. 엄마가 가신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겨우 20살이 넘는 우리들은 아빠의 저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아빠는 다양한 감정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 자식에게 주었던 사랑은 또 달랐지만 그 여사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지금 86세가 되던 우리 아버지는 30년이 넘게 건강하게 농사도 짓고 자전거도 타시고 산에도 올라가시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있는 건 다 사랑하는 상대방이 있었고 그 사랑하는 상대방이 자식에게 몰입당하는 게 아닌 누구에게, 상대방인 이성에게 갈 수 있었던 게 아주 감사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자녀들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편안하게 가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은 도시에서 부모를 만나러 가기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있어 주어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그분이 너무 감사했던 거죠. 결국 인간의 행복은 성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여러분은 느끼시고 계신가요?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맞아, 삶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어떻게 맨날 TV만 보고 살아,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욕구인 성에 대한 것도 감정 표출이 필요하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감을 느낄 성적 자기 결정권도 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84세 할머니가 거울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분명 84세인데 거울 속에 그 아이는 22살의 아이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늘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느끼고 싶은 대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은 나쁜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84세의 내 몸이지만 거울 속에 20살을 그리워하는 건 동경이고 추억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한 번씩 17살의 나로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꿈 많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상고머리에 눈은 빛났던 저의 17살로 돌아가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데 84세 할머니가, 84세 할아버지가 거울 속에 보는 내가 너무 멋진 20살이라면, 뭔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치매가 오신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케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치매가 이쁜 치매가 왔어요. 어떤 치매냐면 딱 25살로 들어가는 치매입니다. 그런데 시간도 딱 맞춰서 22시가 되면 25으로 돌아갑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25으로 돌아간 남편이 너무 귀여웠고 끝방 총각이라는 호칭을 불러가면서 84세 할머니는 86세 할아버지와 연애 시절로 돌아가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딸이 왔습니다. 엄마, 저렇게 치매 걸린 아버지 보시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엄마, 제가 엄마랑 같이 교대하려고 왔어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1시 50분을 가리는 시계를 보고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10분 내로 나가줄래? 빨리 나가. 드라마가 되게 웃겼어요. 그러더니 딸이 엄마 힘들잖아 라고 했더니 아니야, 나는 2시면 너희 아빠를 봐야 하니까 빨리 가줄래? 라고 합니다. 그 모습에 딸은 얼떨결에 나가는데 할머니는 그 20살의 할아버지와 느끼는 그 짜릿함과 즐거움, 행복감을 계속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드라마의 마지막은 새드 엔딩으로 이별을 고하지만 할머니는 그 20살로 돌아갔던 청춘의 시간들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얘기를 해볼까요? 지혜로운 며느리 덕분에 행복한 성생활을 하게 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말 똑똑한 며느리가 집안의 모든 화목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82세 하하 할아버지는 큰아들 내외와 함께 농사를 크게 짓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사별한 지는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이쁘고 재롱 피우는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외롭고 슬픔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간 할머니를 그리워할 시간이 따로 생기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에 농사가 조금 잦아지고 시간이 돌았을 때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 이사 오게 된 호호 할머니, 75세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혼자 되신 지는 오래되었고 사촌 언니의 동네로 이사 오면서 노년을 보내려고 재산을 자식들에게 80% 이상을 내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작은 시골집을 구매해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평생 살아온 할머니는 모습도 도도하지만 정스럽고 그러면서도 차분하고 천상 여자의 모습이라고 할아버지는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호감을 갖기 시작했고 평소에는 논으로, 밭으로, 가수원으로 돌아다니시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에부턴가 아들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고 해만 떠오르시면 예전 같지 않는 부지런함으로 경로당을 문턱을 오르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만으로 호할머니를 담아두었다가 마을에서 가게 된 효도관광 여행에서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멋쟁이 호할머니는 다른 할아버지에게도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하 할아버지는 틈을 잡지 못하고 늘 주위로 뱅뱅 돌아다니기만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호할머니도 다른 할아버지보다 부드럽게 다가와주고 본인에게 한 번 더 말을 붙여보는 할아버지가, 그리고 시골 생활에 도움을 주는 할아버지가 미소 지어주어서 호감이 가기 시작했답니다. 시골에서 큰 농사를 짓고 재산도 좀 있으신 하할아버지는 농사에서 거둔 곡식이며 채소 등등을 호할머니에게 몰래 주면서 이거 우리 며느리가 준 거예요 라고 하며 핑계를 대면서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할아버지는 상사병처럼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던 건강한 어르신이 어딘지 모르게 시름시름 열이 나고 마음의 허전함이 깊어가면서 아파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들은 이런 아버지를 이해하기보다는 농사일을 예전처럼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커져가서 아버지에게 짜증을 부리고 했답니다. 하할아버지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신 채로 홀로 눈치만 보시며 호호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큰며느리는 다른 집 며느리보다 심성이 착해서 홀로 계신 시아버지를 아주 극진하게 모시며 살피는 동네 효부였다고 합니다. 그런 며느리가 어느 날 경로당을 지나오면서 창문 안으로 보이는 시아버지의 한박 웃음을 보게 된 겁니다. 하할아버지는 호할머니와 딱
단둘이서 이런 얘기를 나누시며 신나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며느리에게 들키는 순간 조금 쑥스러워하시며 얼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집온 이래 처음 보는 아버님의 모습에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생일을 핑계로 경로당에 떡과 음식을 준비해서 어르신들께 잔치를 해드리면서 동태파악이 아닌 동태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하할아버지에게는 효부 며느리가 있어 좋겠어 라고 하며 며느리를 칭찬하였답니다. 그런데 다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니야, 저놈의 영감에게는 효부보다는 짝꿍이 더 절실해 라고 큰 소리로 며느리에게 힌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할머니가 계실까요? 라고 하며 넋두레를 뜰었답니다. 지난번 배웠던 서울에서 오신 호 할머니를 쳐다보며 할머니, 아우 멋지세요 라고 며느리가 힌트까지 주었답니다. 호 할아버지가 복이 많더라 할머니의 손짓 발짓을 보며 웃고 지나가는 사이 아버님의 생일 잔치 후 며느리는 아버님에게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얀 봉투를 건네드리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서울에서 오신 이쁜 할머니랑 둘이서 데이트하고 오세요. 요 조그만한 동네에서 하시면 눈에 보일 수 있으니 시내로 멀리 가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커피도 마시고 좋은 것도 구경하시고 오세요. 많이는 못 넣었어요 라고 하며 아버님에게 용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 상줘야 합니다. 순간 할아버지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도 이쁘고 고마워서 연신 고맙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며 아버님의 아름다운 노년의 생활을 응원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아들은 죽은 엄마의 모습이 아른거린다며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슬퍼하신다며 아버지에게 달려가 주책이라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잔소리를 퍼붓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며느리에겐 당신 부모 아니니 쿨해진다 라며 쉽게 행동하냐고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은 커지고 할아버지는 눈치를 보게 되었죠. 아들의 이런 모습에 아버지는 당황스럽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는 때늦은 후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생활 죽은 할머니에게 그렇게 친절하지도 사랑스럽게 다정하게도 하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자신은 후회하며 살짝 눈물을 흘렸다고 하십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설득시키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시키는 게 빠르다는 판단하에 아버지에게 아들과 함께 술 한잔 할 걸 권유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러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할머니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도 했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사이로 엮여갈 즈음 정말 할아버지가 아프게 되었어요. 요즘에 바이러스, 감기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아픔이 없었던 할아버지를 드러눕게 만들었죠.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을 때 할아버지는 그 누구의 병환도 행복해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병문안 온 할머니를 보고 활짝 우는 할머니를 보신 다음에 아들은 마음을 바꿨다고 해요. 아, 아버지에게 보약은 할머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때늦은 후회를 한 아들은 흔쾌히 허락하고 방문을 함께 했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효도를 하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호 할머니도 자녀들을 시골로 오게 해서 함께 만나게 하고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들 며느리의 지지로 할머니와 함께 논과 밭 데이트, 가수원 데이트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서로 이성 관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배려심 깊은 며느리 덕분에 할아버지는 행복한 할머니와의 노년의 동거를 시작하였고요.
동네 사람들의 눈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버지의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이젠 아들이 응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할아버지는 성관계도 당연히 부끄럽지 않고 쑥스럽지 않으며 할머니와 손을 잡고 한 방에 누워있으면 너무도 해피한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식의 응원이 남달랐고 아들보다 며느리, 다른 자식이라고 생각한 며느리가 내 자식보다 더 극진히 나에게 해주었던 이 사례는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또한 젊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할머니가 함께 늘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아침마다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손잡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등 긁어주고 함께 휴목하며 같은 자리에 한 이불을 덮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생활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솔루션이 필요 없는 해피엔딩의 사례였습니다. 상담을 오신 며느님은 너무너무 지혜롭고 이뻐서 제가 제 책을 사인해서 드렸고요. 아드님에게는 넘버원이라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두 번째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는 이해하며 좋은 음식, 좋은 선물을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본다고 호 할머니는 이렇게 예쁘고 기특한 며느리에게 사랑을 듬뿍듬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 할머니와 하하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부럽지 않으셨나요? 저 역시도 부럽더라고요. 자식들의 지지를 받으며 시니어의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잘 살아온 어르신들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생활은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의 동반자 같아요.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내가 옆에 있는 이 동반자가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소중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바쁘다는 일상,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성생활을 많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지금의 내가 최고인 지금의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청춘의 성과 노인의 성은 충분히 다릅니다. 청춘의 성은 활활산 같은 것이며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같은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죠. 하지만 노년의 성은 저는 진국이고 연탄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식지 않았고 뜨겁고 또 한 번에 확 오름이 있으면 쉼이 필요하고 그 쉼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의 노년의 사랑인데요. 그 노년의 사랑은 꼭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꺼지면 다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실 때 포기를 합니다. 내가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있다면 포기가 아닌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노년의 성, 사랑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타운에서 만난 이상형. 내 남자친구는 죽은 내 영감에게 자꾸만 미안하다고 하네요 라는 주제입니다. 76세 할머니, 74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2살이 많습니다. 두 분은 양쪽 모두 일찍 아내와 남편을 사별한 후 아이들과 지내다가 자식들 눈치가 보여서 혼자만의 독립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걱정과 염려 덕분에 집을 얻어 혼자 사시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입소하는 선택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CC도 아니고 경로당 CC도 아니고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실버 CC 들어보셨나요? 최고급 실버타운은 아니지만 각자의 방이 있고 약간의 자유로움이 존재하는 실버타운을 오게 되었습니다. 74세 할아버지는 사별 후 아직 젊은데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어야 하나
하며 적응을 잘 못하시고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보다 조금 일찍 입소하셔서 적응을 하고 계신 할머니는 나이도 많고 누나 같은 느낌으로 대하며 친절하게 말동무도 해주고 간식거리가 있으면 살뜰하게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잘 지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이성의 느낌을 주는 향기도 좋고 미소도 좋고 말도 잘하는 매력에 쏙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에 비해 할머니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할아버지에게 우리 연애 한번 합시다 라며 다른 어르신들 앞에서 과감하게 공개 구원을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부끄럽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자꾸만 밀어내기 바빴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성격이 온순하니 그러구나 싶어서 계속해서 할아버지에게 감정의 표현을 하며 좋은 느낌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글쎄 독감에 걸리셔서 응급 상황에 오고 병원에서 며칠 입원 후에 실버타운으로 오셨답니다. 하지만 쉽게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 혼자서 방에만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보양식을 구해서 주거나 할아버지의 약을 챙겨주는 작은 일들을 꼼꼼하게 일주일이 넘도록 옆에서 해주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할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지고 나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할머니에게 작은 스카프 하나를 선물하고 그 계기로 서로 좋은 감정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방에 편하게 드나들기 시작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할아버지는 어느새 좋은 감정의 눈빛을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76세 할머니는 옳다구냐 하시면서 74세 할아버지에게 일찍 다가가고 뭔가를 주려고 더더욱 노력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러던 중에 할머니에게 이제 내 방에 오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 방문을 조금 열어놓고 있자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할머니는 이쯤 되면 내가 좋은 감정을 보였고 너도 나에게 좋은 감정을 보였는데 왜 여기서 브레이크냐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할아버지의 말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보쇼, 당신의 영감에게 안 미안하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이런 거부가 내가 싫어서 그런가? 다른 어떤 할망구를 마음에 둔 건 있나? 라고 촉을 두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죽은 내 영감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라는 이 순수함에 하하하하호호 웃었다고 합니다. 박장대소를 하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우리 그거 이제 그만 잊읍시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죽은 영감이 당신에게 꿈에 나와서 만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명쾌한 답을 했다고 합니다. 노 땡큐. 다시는 오지 못하게 내가 염려를 붙들어 놓았으니 걱정 마세요. 그런 뒤 할아버지는 조금 편안하게 할머니와 스킨십도 하고 외박도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두 분의 관계는 점점 좋아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진도를 내지 않는 할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아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몇 가지의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아주 좋아합니다. 따뜻하고 살뜰하고 특히 나이 들어서 누나 같은 연인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아버지는 뭔가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간 할머니의 그림자가 있거나 미안함이 있거나 그걸 언어로 소통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천천히 가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여성이 먼저 대시하는 걸 할아버지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어서 천천히 가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그래도 할아버지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뭘 보여야 되냐면 샘을 보이셔야 합니다. 다른 할아버지들과는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새침대기를 보이시고 조금 질투심을 느끼게 하신 다음에 할아버지가 어느 날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나는 다가갔지만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랬다라고 하며 언어로 소통을 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셨고 또한 그 방법을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 미안함을 담고 있으면 그 미안함을 담고 있는 주인공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흘러간 물처럼 지금의 내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실버 CC에게 최선을 다하는 할아버지의 모습도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주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양과 음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에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함께 화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례들 중에서 특히 노년의 사례는 많습니다. 하지만 앞의 사례들처럼 잘 풀리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노년의 황혼, 재혼이 다 아름답기만 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례들을 보았더니 경제적으로 일부러 와서 접근하는 시녀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이 아프고 슬픈 시녀들도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이미 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할머니가 끓여주는 아침상 그리고 숭늉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산책길 저녁이면 막걸리나 맥주 한 잔으로 서로를 행복하게 느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났답니다. 할머니도 떠나고 내 모든 돈도 함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졌지만 이 할아버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그것이 순수한 노년의 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신중하고 중요하게 천천히 다가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년의 황혼 재혼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고요. 장미 한 송이를 그냥 꽃병에 꽂아 놓으면 금방 시들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되지 않는 꽃은 말라서 향기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꽃을 들고 화분을 사서 꽃을 심고 물을 주고 비타민도 한 번씩 주고 저 햇빛에 저 자연의 빛 속에도 맞게 하면 강인한 꽃으로 오랫동안 향기도 나고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꽃들이 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며 향기 나는 사람이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항상 멈춤이 아닌 나아감은 나의 행복의 질과 나의 삶의 가치관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노인의 성에서 나의 성의 가장 기본은 건강과 정서 그리고 나의 인권 찾기고 또 하나는 어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른답게 살아가는 건 별게 없습니다. 첫째,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항상 웃으시면 됩니다. 얼굴을 찡그리시고 부정적인 걸로 아유 저 영감은 복지관만 오면 이렇게 처먹어 이런 단어들은 내 뇌가 먼저 듣고 주위 사람이 듣습니다. 그렇게 향기 없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내 옆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어의 온도라고 아시죠? 향기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뭔가를 나눠주시려고 해요. 제가 조금 놀란 게 하나 있는 게요. 복지관에 강의를 갔는데 복지사 선생님이 간식을 내려놨는데 2개씩 가져가세요 하는데 3개, 4개를 가져가신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어르신들이 못 가져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호주머니에 막 넣더라고요. 요즘에 과자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거에서의 배려는 복지관에서의 나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나를 꽃처럼 대해달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향기 나는 사람인가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사례들과 함께 과연 나는 향기를 뿜으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고 있는지 나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말씀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